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릴 차례인데, 버추얼 메소드는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펫의 이트가 얌얌이라고 출력되게끔 얌얌을 주게 되겠고, 강아지는 쩝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추얼로 선언이 안 돼 있죠. 버추얼로 선언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달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강아지 객체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했던 거는 얌얌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쩝쩝이 출력되는 걸 원한 거죠. 근데 실제 출력되는 건 얌얌이 출력된다는 거죠. 가상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함수가 아니어서. 그래서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이 함수,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지는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되고요. 컴파일 시간에 결정한다는 것은 P가 어떤 놈이 올지 모르니까 뭘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P에 이 펫에 있는 it 밖에는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버추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레이트 바인딩을 한다는 것은, 얼리 바인딩 한다는 것은 어떤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를 컴파일 시간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는 P가 어떤 애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it 메소드가 호출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버추얼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동작을 레이트 바인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메소드는 상속이 됩니다. 펠에서 make sound 메소드가 버추얼이면 그의 후손 클래스의 경우에도 버추얼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make sound를 재정해 놨으면 얘는 버추얼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도 가독성을 위해서 버추얼 함수에는 버추얼이라 써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it를 버추얼로 만들면 여기다 버추얼하면 얘는 버추얼이 없어도 얘는 뭐가 돼요? 버추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독성을 위해서 앞에다가 버추얼 붙여주는 게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고요. 모든 메소드를 버추얼 메소드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레이트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exe 파일이 덩치도 커지고 실행할 때 뭔가 판단에 대해서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퀄을 0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선언하는 버추얼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 얘를 퓨어 버추얼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퓨어 버추얼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C++에서는 추상 클래스가 되게 되겠고, 추상 클래스가 되면은 뭘 못해요? 객체를 생성하지 못한다. 근데 C++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퓨어 버추얼 메소드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걔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싶다. 못 만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바에서는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냥 클래스들을 원하면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었는데, C++에서는 그게 안 돼요. C++에서는 퓨어 버추얼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만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퓨어가 아니라 버추얼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테이블이 그 exe 파일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실행 시간에 요 메소드들이 그 참조 타입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make sound도 버추얼이고 eat도 버추얼이면 둘 다 버추얼 함수예요. 펫의 버추얼 함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펫의 eat와 make sound는 이렇게 요거를 가리키고 있게끔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고, 캣의 경우에는 eat는 오버라이드 안 해놓고 make sound는 재정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캣의 테이블에서 eat는 펫에 있는 eat를 가리키고 있고, make sound는 자체적이고 가리키고 있어요. 강아지는 eat도 오버라이드 해놓고 make sound도 오버라이드 해놓으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시행 시간에 요번에 지금 있는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이지만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eat가 불러졌다. 그러면은 요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make sound면 요거 실행되는 거고, 요 리모컨이 cat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eat가 불러주면은 cat에 있는 eat가 아니라 pet에 있는 eat가 불러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late binding을 하려면 복잡한 내부적인 어떤 자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시행 파일도 커지고 속도도 조금 사소하지만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메소드들을, 버추얼 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들을 버추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애들만 해주면 되겠고, C++11부터는 이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어로 함수에다 override 해가지고 얘는 위에 거를 재정의 하는 거다. 요 요소는 누구를 똑똑하게 해주냐면은 컴파일러를 똑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재정의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생성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는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자식 클래스 생성자는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자, 여기 코드 한번 보세요. X라는 클래스가 있고, X에 그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버추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Y도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가 되어 있고, 각각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이 화면에다가 출력해줘요. 그래서 내가 출력되는 거를 좀 관찰하려고. 그리고 A는 X를 멤버로 갖고 있어요. X를 멤버로 갖고 있고 컨스트럭터 있고, B는 A를 상속받아서 Y를 갖고 있어요. 멤버로. 그렇게 됐을 때 C는 X를 갖고 있고, D,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자, B, B부터 봅시다. B, B요. B. 그럼 B가 생성이 되겠죠. B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B로 잠깐 가봅시다. B는 A를 부모로 갖고 있고, 멤버로 Y를 가지고 있어요. Y를. 그리고 A에 뭐 없죠? A는 X를 갖고 있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뭐부터 실행돼요? X예요.
왜냐하면 B의 부모는 뭐예요? B의 부모가 A죠. 그러면은 B의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요게 실행이 안 되고 자동적으로 뭐가 실행돼요? A의 생성자가 실행이 돼요. A의 생성자. 그러면 A의 컨스트럭터가 출력되는데 A의 생성자에서는 얘가 출력되기 전에 뭐부터 초기화를 해줘요? 멤버들부터 초기화를 해줘요. 멤버들부터 초기화를 해주는데 A가 멤버로 뭘 갖고 있어요? X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X가 출력이 되고 X 생성자가 제일 먼저 되고 A가 코딩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몸체가 실행이 되는데 B에서는 B가 뭘 갖고 있어요? Y를 갖고 있죠. 그래서 Y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B의 몸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네 개가 실제는 제일 처음 먼저는 뭐가 호출된 거예요? B의 생성자가 호출됐지만 B의 생성자가 호출되면 자동적으로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겠고 부모 걸 실행하는데 부모의 어떤 객체가 멤버로 돼 있으면 그 객체가 자동적으로 그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도 돼요. 그러면 B가 그 함수에서 생성됐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돼? 그냥 소멸되죠. 그럼 소멸자가 불러지는데 소멸자는 어떻게 불러져요? 생성된 거에 역순으로 돼요. B의 디스트럭터, Y 디스트럭터, A, X.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역순으로 호출이 돼요. 오케이. D는 자, B를 실행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요걸로 대신했어요. 그러면 A라는 포인터로 쓰는데 실제 생성된 객체는 뭐예요? B죠. 얘랑 똑같이 B예요. 동적으로 생성했으니까 내가 다 쓰고 나서는 딜리트 해주는 거예요. new delete. 그러면 딜리트 하는 순간 뭐가 호출돼요?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new 할 때는 뭐가 호출돼요? 생성자가 호출돼요. 그런데 이 A, B, X 이런 데에는 버초를 안 써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new B 하니까 B의 생성자가 호출됐으니까 B부터 해가지고 요 자체는 아까랑 차이가 없죠.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는 버추얼하고 상관없이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new B 하니까 B의 생성자가 호출되고 B 생성자에서 B의 몸체가 실행되기 전에 부모께 자동적으로 호출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디스트럭터는 뭐만 불러줬어요? A의 디스트럭터랑 X만 불러줬어요. 왜? 버추얼이 아니니까 얘의 리모컨은 뭐예요? B의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A의 리모컨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만 불러줘요? A 거만 불러줘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걸 보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밑에 걸 우선 밑에 거를 이제 관찰해 봅시다. 밑에 거. 밑에 거는 D를 만들었어요. D. 근데 D를 만드는데 기본 생성자를 부르지 않고 2.5라고 하는 부동소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D를 한번 가서
봅시다. 그러면 D가 어떻게 돼 있냐면 D 더블 F 하면은 여기에 땡땡하고 D10이 돼 있어요. 요건 뭐죠? 생성자에서 코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D10이면 요거 불러지겠죠. 여기에 불러져요. 그리고 D10에서는 특별히 요거 주석 처리돼 있으니까 D에서는 얘의 부모가 뭐예요? D의 부모는 C예요. D의 부모는 C니까 C에 뭐가 불러져요? 생성자가 불러지는데 어떤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죠. 특별히 지정 안 했잖아요. 만약에 주석을 빼면 C10 하면 뭐가 불러져요? 정수 하나를 받는 C 생성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코딩을 안 해놨으니까 뭐가 불러져요? C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C를 가보면 C에는 X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불러져요? X의 컨스트럭터, C의 기본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고요. 그 다음에 D에는 Y가 있으니까 Y의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고 얘를 먼저 불렀는데 얘가 여기를 불렀죠.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무리되고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로 쭉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없이 디스트럭터가 역순으로 쭉 불러지죠. 버추얼로 해놨기 때문에 D 포인터를 쓰지 않고 C 포인터를 썼어도 제대로 된 디스트럭터들이 불러지죠. 제대로 된 순서로 소멸자들이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자들은 내가 가상함수를 만들든 안 만들든 버추얼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소멸자들은. 생성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버추얼일 이유가 없고, 생성자들은. 근데 소멸자들은 여기서처럼 D를 만드는데 D를 생성해가지고 D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C 리모컨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버추얼로 쓰지 않으면은 제대로 소멸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면 A, P1은 B를 동쪽 생성한 거죠. 그리고 얘는 소멸자가 언제 불러져요? delete P1 할 때 불러집니다. 그러면 얘는 B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러면 얘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뭐부터 돼요? Y부터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불러지는데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요? 얘의 부모 A의 기본 컨스트럭터가 되겠고, 일로 오니까 이게 추적되는 게 아니라 X부터 되겠지. X, A, Y, B 뭐 이런 식으로 쭉 될 거예요.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AP2 10은 뭐야? 이거 B로 바꿔야 되겠다. B, P2, B, P3라고 하면은 B, P2면 요 정수를 받죠. 요거죠. 요게 시행이 되는데 얘는 부모 생성자가 자동 호출될 때 이때는 뭐가 호출이 돼요?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죠. 특별히 뭐 안 해놨으니까. 특별히 뭘 안 해놓으면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상속받으니까
부모에 뭐가 호출돼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A, 여기 B로 바꿔요. B로 바꿔서 P3 1.5를 하면은 요게 불러지죠. 근데 여기다가 땡땡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A10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A에 뭐가 불러져요?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요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가 불러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명시 안 하면 뭐가 불러져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 또 만약에 A도 또 부모가 있어. 그러면은 일로 갔다가 그 부모부터 먼저 가겠죠. 요거 B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A, X, Y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버추얼로 해보고 버추얼로 안 해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추적되는 결과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는 요 땡땡 뒤에다가 A,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A라는 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B 더블은 요거를 요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A10이 돼 있으니까 A를 부를 때 그 기본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수를 받는 생성자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를 수 있고 부모의 생성자 중에 특별한 거를 내가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문법이 이런 문법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특별히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using A 땡땡 A 해놓으면 부모의 생성자가 3개 있으면 얘도 똑같이 3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하나 있으니까 하나가 물론 하나가 아니라 2개죠. 이건 N이 이퀄 0이면 기본 생성자도 있는 거고 정수 하나 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인자가 있을 때 또 생성자의 개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소멸자는 생성자 호출된 역순으로 이루어지고 이 소멸자들은 항상 버추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소멸자 한결같이 버스에서 정의할까? 객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동적으로 생성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딜리트 연산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소멸자가 호출되는데 버추얼이 아니면 소멸자가 버추얼이 아니면 이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펫의 포인터가 펫의 소멸자만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버추얼로 해주셔야 된다.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요거는 뭐만 불러줘요? 어느 게 불러줘요? 얘는 안 불러지죠. 얘는 뭐예요? 버추얼로 안 만들어져 있는데 B를 동쪽으로 만들었는데 포인터는 뭘로 가리켜요? A로 가리키죠. 그러면 딜리트 P 했을 때 불러진 소멸자는 A에 있는 소멸자만 불러줘요. 버추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B에게 불러지게 되겠고 생성된 역순으로 자동적으로 A도 불러줘요. 그리고 파이널 키워드. 파이널은 없구나. 어쨌든 파이널은 이제 원래 자바에서 쓰는 키워드인데 이제 여기도 C++11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널 썼어요. 파이널을 쓰면 얘는 이걸 못 만들어요. 재정의를 못 해요. 버추얼 함수를 파이널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그게 파이널이야. 끝이다. 재정의하지 마라. 못 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어떤 함수는 네 마음대로 재정의해 라고 내버려둘 수 있고 그건 재정의하지 말고 내 거 무조건 써 라고 하고 싶을 때 내 걸 무조건 쓰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키워드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그리고 클래스 자체를 정의할 때도 파이널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여기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D 클래스 C. C를 상속 못 받아요. 상속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클래스 너 상속해서 쓰지 마. 상속하면 잘 안 될 거야. 쓰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파이널로 써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중에 파이널로 붙여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속해가지고 엉뚱하게 못 쓰게끔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도 많이 있어요. C++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이 파이널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메소드를 파이널로 만들 수 있고 클래스를 파이널로 만들 수 있다.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재정의를 못하는 거고 상속받을 때, 클래스가 파이널이면 상속 자체가 안 된다. 최종이다. 파이널이라는 게.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메소드. 모든 메소드가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생성자는 상속이 안 돼요. 당연하겠지만 소멸자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성자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뭐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법이 요거는 할 수 있어요. using.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퀄의 연산자 또 재정의도 그 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군 권한이라는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면 부모의 프라이빗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물려받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 여기에 함수에 F가 있는데 얘가 프라이빗이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F 함수를 쓸 수가 없죠. 프라이빗이니까. 그래서 얘가 물려받는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빗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적군 권한 때문에 못 쓰는 건데 물려는 받았는데 못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C++에서 이제 다중상속이 되죠. 그래서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 개의 부모를 상속받을 때 여러 부모가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중상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그 문제 2는 상속 계층도에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두 번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벤토리 있고 오토도 인벤토리를 상속받고 있고 무신도 인벤토리인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도 인벤토리가 있고 이쪽으로 가도 인벤토리가 있는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경우에는 버추얼을 여기다 써주면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상속되게끔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다중상속은 이 두 개의 문제가 심각해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중상속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시 고려될 사항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상속은 반드시 코드 재사용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is의 관계가 성립할 때만 상속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드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펫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이상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코드 읽기가 되게 이상해지고 상속은 클래스 간에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했는데 그 중에 5개 메소드 물려받았어요. 근데 2개는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정의 해가지고 뭘로 재정의 해줘요? 그걸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빈 메소드로 재정의 해가지고 그 메소드가 호출되더라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뭘 취해야 되냐? 빈 메소드로 제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사항 3.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는 가장 이상적이다. 왜? 이 부모 리모컨을 갖고 어떤 자식들이 오든지 간에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없고 자식에만 있는 버튼들이 있으면 얘를 갖고는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펫, 강아지, 고양이 있으면 나는 뭐만 생성하겠다는 거야? 강아지는 고양이 생성한다는 거야. 애완동물 생성한다는 거는 이상하죠. 무슨 애완동물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에서는 보통 맨 아래에 있는 것들만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종상속은 불가피한 경우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얘는 나를 상속해서 이런 애는 만들겠지라고 내가 미리 설계해가지고 필요한 메소드들을 최소 선언이라도 해놔야 자식 클래스들이 쉽게 상속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이것도 안 좋아요. 이 생성자도 여러 개 호출될 거 아니에요. 뭐 레벨이 10이다. 그럼 얘가 얘 거 부르고 얘가 얘 거 부르고 생성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둘 다도 모델링이 돼. 그러면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가 되면 뭐가 좋냐? 바꿀 수가 있어요. 포함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펫 P를 유지하면 여기다가는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보다는 멤버로 헤스A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